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크레모네세 대 엠폴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레모네세는 지난 라운드 삼프도리아 원정을 승리하며 강등권 탈출의 희미한 가능성을 이어갔습니다. 17위와 아직 승점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이나 4연승 정도만 하면 충분히 잔류를 기대할 만합니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프도리아 원정에서 잘됐던 쿠아그리아타와 그히글리오네 등 측면 윙백들을 내세운 공격 축구로 홈에서 승리를 노립니다. 엠폴리는 최근 2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잔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세리에A 하위권이 워낙 부진하기에 18위와는 승점 10점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9경기가 남아있기에 최대한 따낼 승점을 따내야 합니다. 레츠와 AC 밀란 상대로 연속 무실점 경기를 따낸 데윈터와 루페르트, 파리시 등의 백포를 가동할 것입니다. 크레모네세가 지난 라운드 승리로 인해 분위기를 타고 나서는 홈경기지만 시즌 내내 부진했던 경기력이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입니다. 특히 마린과 반디넬리 등이 중원에 나서 상대의 침투를 잘 막아내며 수비 보호도 하는 엠폴리 상대로 쉽게 기회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원정팀의 의도대로 지지부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엑셀시오르 대 고어헤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엑셀시오르는 치열한 강등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강등으로 가는 17위와는 승점 7점 차기에 다이렉트 가등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이대로 가다간 승강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남은 6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따내야 잔류가 가능합니다. 이 경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비록 지난 라운드에서 대패하긴 했지만 상대가 아인트호벤이었고 원정이었기에 큰 의미를 둘 이유는 없습니다. 홈에서는 착실히 승점을 따냈었는데 반 뒤넨과 람프로우 등 득점할 선수들이 있습니다. 고어헤드 이글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비테세에 패했지만 아직은 강등권과 격차를 유지 중입니다. 시즌 전만 해도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로 손꼽혔는데 다음 시즌에도 에레디비시에서 뛰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리드베리와 아데카네 등이 기회를 해결하며 팀의 승점을 안겼고 이제스의 최종 수비 지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홈에서 나서는 엑셀시오르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상대 수비를 넘어서려 할 것입니다. 바스와 쿠프마이너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최전방과 간격을 좁히며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고 드리오의 쥐가 문전 침투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스와 아모파의 중앙 수비가 경기 내내 상대 공격수를 마크하며 위기를 최소화할 고어헤드 이글스 골문을 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샬케 대 헤르타 베를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샬케는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강등권 탈출을 노렸지만 최근 두 경기를 모두 패하며 최하위로 추락했습니다. 지난 시즌 2부에서 성적을 내며 승격에 성공하고 안정적인 잔류를 노린 이번 시즌이지만 이대로 가다간 다이렉트 강등이 유력합니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를 반드시 승리하고 중하위권 팀과의 승점 차를 줄여야 합니다. 최근 골이 안 나오긴 했지만 크라우스와 크랄 등 중원 존재감을 보일 조합이 있고 뷸터와 드락슬러 등 공격 작업을 전개할 선수들도 있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역시 강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샬케에 앞선 17위지만 그래야 승점 1점이 앞서 있을 뿐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승점 2점 추가에 그쳤는데 안정적인 수비 라인과 달리 최전방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칸가와 은간캄, 루케바키오와 니더레으너 등 능력 있는 선수들이 있지만 중원의 지원 부진으로 인해 좋은 기회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스페치아 대 나치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치아는 18위인 엘라스 베로나의 승점 4점을 앞서며 강등권 커트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강등권으로 추락할 위기도 있었지만 지난 라운드에서 최고의 폼을 보여주던 피오렌티나 상대로 패하지 않은 데다 인터밀란전 승리가 컸습니다. 은졸라 외에 확실한 득점원이 없긴 하지만 니콜라우와 안파도, 아미안 등이 수비 라인을 확실하게 지켜냈습니다. 나치오는 최근 나폴리와 AS 로마에 이어 유벤투스마저 제압하며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볼로냐 원정 무승부가 아니었다면 긴 연승을 이어가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임모빌레의 부상 이탈에도 페드로와 안데르손 등이 공백을 잘 메웠고 모든 빅클럽이 주목하는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이번 시즌 팀의 에이스 역할을 잘했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 탈락하며 이제 남은 대회가 리그에 불과하고 집중할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주중 경기가 없기에 로테이션을 돌릴 이유가 없는데 밀린코비치 사비치와 알베르토 등 세리에A 최고의 중원이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할 것입니다. 스페치아는 은졸라를 앞세워 역습골을 노리겠지만 로마뇰리와 패트릭 등이 나설 원정팀의 탄탄한 수비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바에카노 대 오사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요 바에카노는 무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대 스트라이커 출신인 라울 데포마스를 영입하며 내심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을 노렸는데 이대로 가다간 컨퍼런스리그 진출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홈에서 열리는 이 경기에 반등이 필요합니다. 트레호와 카메오, 포레즈 등 골을 넣을 선수들이 모두 피치를 밟을 것입니다. 단, 수비진에는 전력 누수가 있는데 센터백 르젠이 징계로 빠지기에 카테나가 라인을 리드해야 합니다. 오사수나는 지난 라운드에서 엘체를 잡고 8위로 올라섰습니다. 주춤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다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코파델레이 준결승에서는 빌바오를 잡고 결승에 진출해 레알 마드리드와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승전은 5월 7일이기에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고 이 경기에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경기는 툴루즈 대 리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툴루즈는 몽펠리에 원정을 승리하고 연패를 끊었습니다. 릴과 브레스트 등이 연패하며 분위기가 떨어질 수 있었는데 교체로 들어온 달린가가 원정골을 터뜨렸습니다. 대부분의 강팀들이 이번 시즌 우승컵을 들어올릴 기회가 없는 것과 달리 프랑스 FA컵 결승에도 진출하는 등 승격팀으로서 인상적인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최근 연패 중이기에 연패 탈출을 노립니다. 리옹은 지난 라운드에서 난적인 스타드렌을 잡고 7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유럽 대항전 진출이 가능한 4위와 승점 차가 10점 정도 나긴 하지만 아직 8경기가 남아있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리그에서는 최근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데 바르콜라가 에이스 역할을 하며 골을 넣고 있고 라카제트와 체르키, 덤벨레 등도 마무리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툴루즈가 시즌 중반까지 빼어난 홈 경기력으로 안정적인 잔류건으로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최근 주축 선수들의 체력 문제가 도지며 경기력 저하가 있습니다. FA컵 결승 진출 실패로 인해 리그만 남은 리옹이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칠 것입니다. 바르콜라와 라카제트의 적극적인 문전 침투가 나올 것이고 폴리소의 공격 전개가 빛날 리옹이 승리하고 상위권 팀 추격을 이어갈 것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